2시간짜리 강연인데요. 축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중에 저들이 부정선거를 자행한 총체적 국헌문란 내란 세력들은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했습니다. 재산, 지금까지 누려온 권리, 모든 거 다 뺏기잖아요. 말씀 중에 이제 강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밀양의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그 권리들이 민중들한테,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일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철도, 전기, 의료, 민영화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민영화가 아니고 사형화라는 거예요, 사형. 몇몇 사람들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끝이 권력의 사형화까지 간 겁니다. 조작, 대표 조작이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예. 네. 끊기 위해서 천안함부터 그 대장암 걸렸었거든요. 이런 말씀이 저도 좀 공감이 있는데, 그 대장암에 걸려서 이렇게 치유받는 과정에서도 유일하게 개표 부정에 대해서만큼은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분이 신상철 대표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또 오셨네요. 우리 나종섭 선생님 오셨네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기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아까 보이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김남하 선생님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아직 다소 시간이 좀 여유있게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일 청년 운동이 나겠다. 그런 이제 3일 운동이 아니고 3일 운동의 뜻, 3일 행동의 뜻이 시민 운동이 아니고 시민 흉능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약속을 정치인 같아서. 대표를 선출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체제를 다시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편의상 제가 진행을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동의해 주시면 대표 선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정관상으로 보면 3인 이상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표 한 분만 선출을 하고요.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변에서 성균관대 김태득 교수님이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태득 교수님 모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18대 대통령 총체적 선거, 특히 현대사회는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정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필원 대표를 모셨으면 좋겠다. 여성 대표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했고 또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만요. 여기에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총회를 통해서 완벽한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를 추천해 주실 분. 잠깐만요. 네. 대표를 선출을 하는 거 좋은데 하려면 먼저 정관이 통과돼야 정관 통과됐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정관 이 다음에 이제 대표께서 정관 인준하고 이렇게. 그게 아닌데. 정관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잠깐만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관을 먼저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관 없을 때 볼 수가 없죠. 네. 정관이 네. 임시 의장을 지금 자임하셨으니까요. 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의사 발언은 괜찮지만 다 여기에 오시려고 한 게 아니라 보러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한데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범위가 뭐 이렇게 뭐 찬성이니 뭐니 이런 범위가
이 민주시민운동본부의 회원인 걸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러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얘기. 아니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네, 지금 잠깐만요. 근본적으로 지금 막 여러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데 이게 지금 시민운동본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위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회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 전부 다 봐야 회비를 내시고. 오늘 참석하셔서 회비를 내신 분이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정관소위원회 같이 하셨던 분들.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오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지난 발대식하고 입원하고 저기 한 거를 회비를 낸 거라고 판단하고 회원을 취득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원래는 네. 정관에는 3개월 뭐 이렇게 저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희 모임을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오늘 첫 출범식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내면 회원의 자격이 취해진다고 봅니다. 네. 그건 당연한데요. 네. 정관이 먼저 통과되냐, 정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표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네. 또 한 분께서 임시의장이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서 대표가 정관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네. 원래 이제 운영위원장 선출을 하고 운영위원장은 예전에 발대식에서 운영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위원장이 선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아까 순서가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지금 주최 측에서 잠시 운영위원장 대신에 대표를 하자라고 해서 순서만 이제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 인준을 대신에 지금 전 운영위원장께서 이미 그 사의를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운영위원장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운영위원들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시 운영위원장을 정관 인준을 위해서 임시 운영위원장을 잠깐만이라도 우리 운영위원께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뽑아놓으면 그 운영위원장이 정관 인준에 대한 사의를 잠깐 보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사회자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네. 네, 기존에 조금 전에도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를 하시고 진행 절차에 운영위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창립총회 하기 전에 창립총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이 통과돼야 그 정관 속에 있는 제도라든가 운영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임시의장이 필요하죠. 지금 사회 오신 분이 임시의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모든 사항은 창립총회에서만이 정관을 통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정관을 심의했던 과정이고 그 심의했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창총회이기 때문에 정관 통과하고 정관에서 임원 선출 이런 모든 구성되고 임원 선출에서 대표가 선임된다면 그 대표가 의한 안건이 차후에 있다면 그걸 진행하면 되고 그 대표 선출할 때까지 임시의장이 진행하면 되지 않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을 정리하면 정관 인준이 아니고 정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네, 우리 윤 선생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관 인준을 하고 정관 통과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임원 선출을 하고 대표를 선출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대표께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문제 없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네. 네. 그럼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여러분께서 도착하셨을 때 부탁드린 바와 같이 정관을 좀 살펴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관은 모두 보셨죠? 네. 정관 내용 중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분 있으시면 지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좀. 지금. 거듭 발언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1조 제2항에
마지막 부분에 실현하는 사회운동단체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단체 명칭은 시민운동본부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여기에 회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선 시민의식이 투철하고 강하기 때문에 사회운동단체 앞에다가 시민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시민운동단체입니다를요. 제가 이를 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시민입니다, 시민. 시민운동단체라는 거죠. 네. 사회운동단체가 아니라 시민운동단체. 시민사회운동단체. 그러니까 누락이 된 거네요, 시민이. 누락이야, 오타야. 네, 오타가 아니라 시민사회운동단체. 아니, 사회는 빠지는 거죠. 사회는 빠지죠. 그냥 시민운동단체. 오타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하시죠. 그냥 오타예요. 네, 잠깐 말씀. 이 정관을 작업하는 그 과정에 참여했던 그 정관 개정 소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이 정관 그 전체를 만드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배경에서 이제 이런 정관이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이제 전체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회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이제 혹은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진행하시고 지금 질문 하신 사회운동단체라는 말 앞에 시민이라는 말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그건 회원 여러분이 다 동의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또 수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그러면 의견이 나온 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회원 송태계입니다. 정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정관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된 민주시절 시민운동본부 정관에 대해서 우리 여기 한 회원께서 시민자를 넣어서 하자고 하는 그 안에 수정까지 그냥 이렇게 오타까지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는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제청 받으셔가지고 없으면 통과시키도록.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 나왔고요. 전천까지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관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제가 잠깐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 지금 이 문제 말을 정관? 지금 시민을 거기에 앞에 시민을 붙이느냐 아니냐는 그거는 지금 의결이 되기 전에 말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볼까요? 아니면 들어보시죠. 그럴까요? 네. 저는 구의에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굳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또 사회가 빠지고 시민이 있어야 되냐 오타냐 누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우리의 의지가 됐다면 명칭은 어떤 거 어떻겠습니까? 이 명칭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 뿐이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쪽에서는 오타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타입니까? 수용입니까? 아니. 이것은 작은 정서적인 차이입니다. 이걸 주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수용하는 입장인지 제안에 수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오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네. 그 작은 차이지만 네, 정서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감히 네. 별거 아닌 줄 알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관소위원회 위원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타이핑 자체를 제가 했기 때문에 오타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원 중에 이제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전체 교원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민을 넣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네, 제안해 주신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이 된 거고요.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이 정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서술로 하지 않고 만장일치 박수로 의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정관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임원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만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 선출을 하겠는데요. 대표를 후두 호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대표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시나요? 네. 신상철 대표님을. 신상철 의원님이요. 네, 신상철 회원님 추천 들어왔고요.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동인 회원님 추천합니다. 이동인 회원님이요. 네. 신상철님과 이동인님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이주연 선생님. 사회자 추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태경 선생님이요. 네. 송태경 선생님. 그러니까 일단 말씀 주세요. 송태경 선생님.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더 있으십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추천을 먼저 받고 본인 입장. 정관에 정당이나 어디 그런 말씀 드려야 돼요. 아니 네. 박영식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영식이요? 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추천하려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예. 추천을 하면은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누가 누구로 한다고 해서 이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누구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 추천하면은 그에 대한 작성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쭉 다 열거해가지고 어떻게 일시장 장사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회의가 원칙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 회의에 대한 어떤 무게를 나눌 수 있을 것인지 검증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여기서 지적한 것도 오늘 말씀입니다. 누락이 됐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게 옳지 수용한다는 이건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진행에 제가 좀 미숙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일단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왜냐하면 제청 들어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각자 입장을 이렇게 들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축약을 해서 제청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칙이 그런다고 하니까 말씀 주시겠습니까? 추천 받은 사람들 사퇴할 사람만 먼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자 박영식 아니 잠깐만요. 누구를 추천을 할 때는요, 그냥 이름만 추천한다 하지 마시고, 왜 무슨 이유로 추천한다 이렇게 해야 서로, 그분에 대한 양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예를 들면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할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추천을 하실 때는 왜 추천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듣고 추천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또 이렇게 의견 나오셨고요. 그 본인의 입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의견 나왔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창립총회고 거의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재청을 드려야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다 감안을 해서 시간 관계상 아마 그 여러분도 다 이렇게 익히 짐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본인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이제 정관이 통과가 됐는데요. 정관에는 그 정관 11조를 보면은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대표는 최다 득표자가 상임대표로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한 있는 인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총회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오늘 운영위원회가 이미 이제 임시운영위원회가 그 발기인대에서 구성됐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그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운영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에서 좀 여러 사회 각계의 원로들이라든지 중요하신 분들을 좀 접촉을 해서 3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음 임시총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 이게 얼마나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다 제대로 토론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표 선출은 다음으로 그 운영에 좀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 사람들을 좀 접촉을 인사분들을 좀 접촉을 해봐서 다음 기회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관들도 있으니까 그런 그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합니다. 네, 대청합니다. 대청 들어갔고요. 네. 지금 오늘은 대표님을 한 분 뽑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막막은 하지만 네. 여기 유력한 분이 계시면 그분을 일단 대표분을 한 분 뽑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의견이 두 가지 나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상철, 이동인, 이주연, 송태경, 박영식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동인, 이주연, 송태경, 박영식 이분들은 할 의향이 없어요. 사실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본인 의견 먼저 피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신상철 대표는 지금 대장암이 치유가 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선거철에 해가지고 사정사정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계시는 각계 좀 이렇게 인방이 있으신 분들을 신상철 대표가 이 대표직을 맡아주시면 잘 모셔올 수 있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으로 사실은 임의적으로 지금 결정이 아마 운영위원들께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신상철 대표님을 모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동인, 이주연, 송태경, 박영식 이 네 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접촉을 했었어요. 해봤는데 이분들의 이제 상황이나 또 그런 입장이나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건강이 이렇게 허락지 않고 천안함 사건도 재판 중에 있지만 이 민본이라는 조직이 민주회복, 주권쟁취 해나가는 과정에 큰 촉매제, 디딤돌, 초석이 된다라는 그렇게 대하한다는 그런 뜻이 함께 신상철 대표께서 수락해 주신 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기분이 안 갔을 텐데 이렇게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재청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수정 제안을 해볼 테니까요. 이게 괜찮다 싶으시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정 제안이냐면요. 이 네 분을 제외하고 우리 신상철 대표를 대표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신상철 대표를 대표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상철 대표 모시고 이후에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대표 인사 말씀 전에 대표와 감사는 총회 선출하기 때문에 나머지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감사를 이 자리에 선출하고 아마 감사도 내정이 됐을 겁니다. 대표께서 진행하신 거 아마 그거 하실 겁니다. 이제 자처를 하시겠다는 걸 우선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신상철 대표의 인사 말씀 간략히 듣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KTX 타고 올라오면서 여러 분들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편한 우리가 오늘 인도 출봉하기로 준비를 해놓고 그 과정에 참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참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분위기만 잡아놓고 참석하지도 잘 못했는데 계속 그 지방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특히 경남 쪽에서. 경남의 애지간한 도시는 다 돌았습니다. 그 꼴통 동네 개조를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운영회장을 한 번도 참석을 못했는데 KTX 타고 올라오면서 졸지에 이 상황까지 왔는데요. 저는 서프라이즈 대표를 맡은 것은 저한테는 하나의 어떤 운명적인 그런 만남이었고요. 그건 2002년도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맡으면 사람 사는 세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합류를 했던 것이었고, 그 이후로 어떠한 단체로부터의 요청에도 한 번도 제가 응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가 위원장직을 맡거나 대표를 맡거나 한 사실도 있고, 또 단 요청이 와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엊그저 날에서는 경남 도민일보라고 있거든요. 마산에 있는 그 매체지만,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그쪽에 만드는 월간지에 그 기사를 싣겠다고 해서 인터뷰를 몇 시간 했는데, 그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 대표는 혹시 정치에 꿈이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다투식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냐고. 그랬더니, 만약에 배지에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다음 총선에 오면은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고. 왜냐하면 그분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치 칼럼 토팔 사이트 운영을 하고 또 청원 사건 이렇게 해서 사회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생각 초로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든 진보당이든 어떤 당이든 비대대표 자리 주겠다고 요청을 해도 거절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배지를 달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만큼 못할 것 같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사실 저도 이쪽 여의도 정치 바닥에 있다 보니까 알바는 사람 대충 다 알거든요. 들어가면 달라져요, 사람이. 맞아요. 그죠? 들어가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배지 달면요. 혹시 여기 또 우리 계신 분들 100가지가 달라져. 100가지가. 비행기 타면 이코노미석 주죠. 들어갈 때도 출입구가 다르죠. 기사 승리죠. 100가지가 달라집니다. 그 100가지의 특권의식과 권력이 앞에 있는데 놓치기 쉽지 힘들거든요. 그거 안 놀라 그러면 4년 지나면 비례를 따도 4년 지나면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돈 있어야 되죠. 조직 있어야 되죠. 안면 따라야 되죠. 인맥 있어야 되죠. 그리고 원치 않는 만남 해야 되죠. 먹여 살릴 입은 많죠. 국회의원 월급 얼마 된다고. 그러면은 좋든 싫든 이권 사업 손대야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재미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그래 너 10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 보니 결국은 못 뺐지 하나가 목표였구나. 그 소리 듣기 싫어서도 하기 싫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면서 이제 제가 졸지에 이렇게 대표직을 수락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민문이 뭡니까? 민자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모든 근본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근본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지금 의견 주셨던 까칠하신 분 가셨습니까? 계십니까? 저는 까칠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사실은 근본이거든요.
그 근본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이 민본의 본자는 우리가 처음 태생할 때 우리 그저 처음처럼, 그죠?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소주 제목이다 처음처럼. 그 처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늘 처음을 돌아보자. 처음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어깃투합에서 이놈의 정권 우리가 응징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은 응징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친일파도 응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흘러온 거죠. 뭐 이제는 죽었다. 이제 해방이 돼서 우리는 죽었다고 했는데, 결국 군부 독재 들어와서 또 그 사람들을 응징할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고, 저격이 돼서 또 그 원흉이 사라졌는데도 또 군부가 연장이 되고, 계속 우리는 응징의 기회를 놓쳐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왔는데, 그 응징을 하기 위한 분노하는 분들의 이 모임, 그 첫 단추는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깍된 것들을 우리가 지적해내고 거기에 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렇게 해서 모였던 것이 우리 박창신 신부님께서 그 뜻을 처음에 수립해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한영수 위원장님은, 저는 우리 한영수 위원장 공동 소속인단의 한영수 위원장을 상당히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근본이 좋아요. 그분은 선관위의 노조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 내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효한 서류 자료까지 가지고 나와서 오랫동안 투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선거운동의 아이콘입니다. 그죠? 아이콘. 그래서 사사로운 경우에 따라서는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단체마다의 이해갈등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의 축,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사사로운 어떤 다른 구조리 하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가 큰 근본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큰 틀에서 서로 이해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저는 한영수 위원장한테 전폭적으로 왔던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잘 뿌려졌으면 하는데, 최근 며칠 동안 조금의 불협화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시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대표로서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당장 저는 박창신 분을 찾아뵙고 우리로 모실 생각입니다. 당장. 그래서 제가 문자로도 내일 제가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한 틀이 합리적이고 또 우리 모두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조직화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주연 씨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생활을 주초에는 서울에 있고 주말은 주로 내려가 있고, 전신이 김해거든요. 거기가 공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치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5년 지나야 이제 완치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은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최소한 몇 개월 내에 좋은 어떤 그 운영진이 출범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네요.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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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추천해 주시고 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역할을 하는 동안 모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겸손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동반자로서 일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기 식전 행사에 이렇게 저희 축가 불러주시려고 어제부터 분이 계셨는데 늦게 오셨어요. 너무 귀한 걸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저분이 우리 저 블랙스완이라고 이남정 열사 추모문화제를 계속 매주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래서 우리 그 축가를 한 곡 부르시고 또 집회 준비하러 가셔야 된답니다. 잠깐 시간을 좀 이렇게 중간에 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실 수 있겠죠? 블랙스완 신고석 선생님 소박씨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이제 멤버들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노래를 하러 오기는 왔는데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같이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뭐 다 아시는 이문이와 흥수국이라는 노래로 다 같이 우리 뭐
하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 노래를 부를 때는 항상 네. 제가 먼저 사창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냉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 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남정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블랙스완의 서울역 광장 집회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신보석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신상철 대표님께서 진행을 계속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였죠? 운영위원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 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최현정 위원님 어디 계시나요? 박시훈 교수님 일단. 와인데. 오늘까지 일단은 나와주세요. 지금까지는. 그다음 하수문 선생님 나오세요. 오늘 전태선 선생님이 오셨고요. 전태일사 선생님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잠깐 함께 가셨고요. 예, 우리 또 안단태님, 한영수 대표님 계시면 좀 주십시오. 아까 이렇게 하시려고.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운영위원님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 간략하게 소개 말씀 말씀하신 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최한정 네, 저 최한정입니다. 많은 분들 시간에 참여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길거리 수고해 주신 윤미경 전 임시위원장께도 감사를 합니다. 저희들 정말 사심을 버리고 박근혜 퇴진, 그다음에 이 썩어빠진 정치권을 갈아엎자는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힘차게 진군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정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관 소위 의원이었는데 창립준비위원회가 이제 운영위원회하고 이제 동시에 동일기구에서 창립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 중에 이제 본부팀장 저희가 아마 원래 이제 김진호 대표님이 본부팀장 맡으셨는데 그분이 워낙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니까 본부팀장을 저한테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이 창립 준비 과정에까지만 이제 본부팀장을 잠깐 맡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 인사까지 해야 되는데 인사하고 다른 분을 또 좋은 분을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좋은 분이 오셔서 언론에 특히 이제 법무와 관련된 업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영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임시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이끌어오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2시 반까지 이 창립 준비를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운영위원한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는 아무 사실 없이 언제든지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기로 결의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 박근혜 정부 타도와 이명박 구속을 외치면서 이 부정선거의 진실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운영위원회 쪽에서 기획 쪽을 담당하게 됐고, 이 뜻깊은 날에 많은 분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과 정을 다해서 이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유통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분자금 마련하라고 수익사업부에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에서 일하고 있는 한성욱입니다.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팀 쪽에 한영수 대표님이 원래는 하셨지만 일이 있으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신 분이 계셔서 지금 부산에 내려가셨고요. 대신 나왔는데 저희가 교육부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영상을 만지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또 영상 만지면서 교육을 만드는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들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오늘도 막 오면서 이 날을 참 먼 훗날에는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진짜 너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팀에서 잘 만들어서 홍보팀에서 또 잘 전달을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좀 힘을 내고 저희 교육팀에서 무슨 팩트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교육을 많이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교육자료 같은 거 저희 이제 페이스북에서 많은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자료들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많이 퍼다가 일단 퍼다 날라주세요. 민주당의 은평구 쪽에 있는 그 민주당 의원이 그 1분당 데이터 저희가 공표 전에 개표방송 나간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 뭐 고발 뉴스라든지 언론의 인터넷 그런 대한 매체들도 조만간에는 합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봉주 의원도 무척 힘들지만 물론 저가 1년 전에 명진 스님과 정봉주 있는 데서 막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증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도 못하고 많이 꺼리셨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그만큼 저희가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의 그 개표 조작 부정에 대해서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민주당은 지금 꼬리를 빼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도태가 되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뽑아주게 되면 분명히 힘이 실 일이라고 봅니다. 6월 4일인가요?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정선거에 있다고 하는 정치인들을 안 찍어주는 것이 정답이죠? 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를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퍼다 주시고요. 제가 오늘 좀 서운한데 이틀 연속 기대를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것도 많이 퍼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지난 1년 동안 아까 신당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소송인단을 중심으로 한 가열찬 외로운 투쟁을 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러나 또 혼자 풍찬 노숙을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한 우리 충목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시키고 이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임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임원에 우리 감사님, 우리 박시종 교수님 감사직 수락하시겠습니까? 감사직을 좀 맡아주시죠.
우리 박정희 씨께서 검색하셨는데 그리고 박선영님 계십니까? 제천. 네. 박선영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나오세요. 인사 한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법무팀장으로 사퇴하고 다시 감사를 감사하게요. 뭐 저는 이제 그 창립준비위원회보다는 정관소외 업무를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 이제 그 서로 그동안 이제 관계가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 개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관을 만들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책임소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감사를 왜 맡아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를 하여튼 원리 원칙에 맞게 조직이 또 원래 이 조직이 내세우고 있는 그 대의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도 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본이 정말 활동을 잘해서 국민 모두로부터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감사를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 감사 뭐 때문에 맡겼는지 잘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의 투명함인 거죠. 투명함. 그 투명함의 근본은 뭡니까? 돈이 들고 나는 거예요. 들고 나는 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 것, 그리고 제대로 쓰였는지 아닌지 감사하는 것. 모든 그 공격도 그렇고 감사직은 명예직으로 생각을 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사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감사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합니다. 예, 저는 명예직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감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감사를 하고 저부터 투명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투명하게 사는 만큼 인본도 투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뭐 언제든지 원하시면 자리 내어드릴 의미가 있습니다. 탐 나시면 저보다 더 투명하게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당입니다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검찰을 5번의 사건으로 제가 불려갔었거든요. 사건이 5개입니다. 그 불려간 사건마다 작게는 2번, 많게는 7번 불려가기 때문에 한 24번 정도를 그 철저하게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제 2007년도에 그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가 참 나쁜 친구들이에요. 지금 데려온 양승태 그 당시에 선거위원장이었어요. 선관위원장이었어요. 2007년에 매일같이 공문을 보내서 이명박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점을 삭제하라고 매일 공문을 보내갑니다.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서 못하겠다요. 이거는 옳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왜? 상대 후보에 대한 거는 손도 안 대고 이명박한테 불리한 것만 지우라고 하니까 참여정부 끝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제가 거절을 하고 오히려 이걸 지우라고 한다고 또 알렸더니 이명박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저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 결과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줬는데 판사가 벌금 600만 원으로 벌금 법정 최고형에서 그때 벌금 600만 원 깔끔하게 내고 말았습니다. 강소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판사가 잘 해줬기 때문에 아예 깔끔하게 내고 끝내라고 변호사님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강소식 가면 오히려 더 골차가신다고. 그래서 600만 원 했더니 5년간 선거법이 그렇잖아요. 5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돼서 금년까지 득표도 못하고 출마도 못하는, 출마할 생각도 없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뭐 천안함, 뭐 장자연 사건 뭐 이런 거 있지만 두 번째로 검찰 개혁한 게 뭐냐면 서프라이즈에 광고를 줬던 어느 회사에 광고로 들어온 돈이 정치인한테 건너갔다는 제보가 있다. 그러니 당신이 참고인으로 와서 좀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난 그냥 참고인 줄 알고 갔습니다. 갔더니 웬걸 말이 참고인이지 사실은 우리 수사더라고요. 서프라이즈 상임 이후로 그 당시 2009년까지 이명박 당선되고 난 뒤까지 모든 회계장부를 쫙 펼쳐놓고 하나하나 이제 이론이 뭐냐고. 참 가난했거든요. 서프라이즈가 가난했기 때문에 한 번씩 목돈이 탁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부동산 처분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저도 옛날에는 돈을 벌었습니다. 배도 타고 뭐 해서 30대 때는 꽤 돈 좀 벌었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좌발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쫙 빠지기 시작해서 하나씩 한 2년 토울로 8년서 이렇게 뿌려왔는데 광고도 없어요. 참여정부 때문에 우리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이트인데 거기 광고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저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광고주는 회사 사장을 조집니다. 국정감사때 국회의원들이 또 한수원 사장, 한국전력 사장 세워놓고 당신 왜 서프라이즈 광고 줘서 사장이 서프라이즈가 뭔지 몰라요. 한참 오늘 뭘 그렇게 당해가지고 돌아가서는 총무부장으로 광고부장으로 야 이런 데 광고 줬냐? 예 이거 뭐 하는 데인데? 아 이게 뭐 노무현 대통령 어쩌고 그런데 왜 줘? 아니 세금 좌우로 다니고 보수만 줄 게 아니고 시끄러워 끊어 이런 거예요. 아 그래도 감사님이 소개를 해서 그 당시에도 그 감사직들은 친여 성향이지 않습니까? 감사님이 소개로 해서 광고를 준 건데 감사님도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판단하다 보는데 이 객도를 당했으면 되겠어 하면서 결국 감사가 그래서 연락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사업본부장인데 본부장 여차저차 해서 그 사장이 닦여가지고 근데 광고 좀 내려야 되겠어. 아니 엊그저께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광고를 내립니까? 그랬더니 돈 다 줄게 내더라고요. 1년치를 한 방에 돈을 주고 내더라고요. 한 방치 돈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 광고가 시가 나갔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서프라이즈 광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스 매체에 보면 이 여성들 뭐 이런 관련 뉴스를 광고를 달면 돈 들어오는 거 그 유혹이 많죠. 하나 한 번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오로지 회비 구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놨는데 조사를 조사할 게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다 털어도 안 나오니까 그다음 제 개인 계좌를 다 털지다. 제가 살아오면서 계좌를 다 털었습니다. 그때 그 권력을 치면서 투명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혹을 당했구나 했지만 결국은 최근 3년 동안 내가 법인으로부터 가져간 돈을 카운트를 해봤더니 내가 조사받기 전해 가을에 50만 원 가져간 거와 받은 것과 설날 때 100만 원 받은 게 전부 다 했다는 걸 검사가 그러면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잖아요. 됐어. 가서 나오는데 그 뒤에다가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대검 특수부에서 조사받았습니다. 특수부 와서 그냥 나가는 경우 드문 거 아시죠? 그러니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나가서 입단으로 라인 겁니다. 그거를 그때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대표를 동안은 절대 한 푼의 돈도 들고 나는 데에 오해가 있거나 투명한 락커스 안 되는 생각합니다. 그 전통을 우리 일본이 기대는 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도 어떤 조직이든 자금이 없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임원진 중에 제일 중요하신 동진 씨가 왜냐? 자금 나타나시거든요. 그것은 제가 활동하는 거 가지고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옛날로 치면은 독립운동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예. 근데 독립자금이 없어요. 그게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자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운동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그 들어오는 조그마한 자금도 어느 단체나 보면 이런저런 소소한 출연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 거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형편 나간 대로 구원하고 그것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사님들 역할을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보물님으로는 박찬진 신부님을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수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창립 선언문안으로
자문위원. 자문위원님. 자문위원님, 강철구 자문위원님. 예.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전 이화여대 상가 교수님이십니다. 강철구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현재는 한국혁명 대표로 계시고 민족미래연구소 대표로 계십니다. 예. 강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기에 그래서 저희가 유명합니다. 윤재만 자문위원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경북대 그리고 송태경 자문위원님 여러분 아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사업과에서 2년 전에 그만둬서요. 그리고 정년도 못 하긴 했지만 그래서 요새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혁명 대시라고 하는 단체를 꾸리고 있는데 아직 시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혁명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프로젝트인데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임금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기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로잡느냐. 그래서 한국 사회를 그야말로 이제 서민 대중들이 살기 좋은 이런 사회로 만드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고 요새 전경련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여기 지금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막역한 사이들이고 신뢰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참여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참여를 해주고 오늘 신 대표님을 처음 뵀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본이 잘 끌려나갈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미력 하나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대에 있습니다. 대구대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훌륭하신 회장님, 그 다음에 운영위원님들 뜻을 모아가지고 잘 일본을 끌어나가는데 회원님들도 정말 순수한 뜻을 이어서 끌어나가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호사담하거든요. 뭔가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좀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은 제가 직접 회원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없기 때문에 회장님께 좀 조언을 드리고 그러한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너무 극한적인 투쟁 양상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되면은 우리 단체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거든요. 수단이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능하면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건 우리 생각을 잘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 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 개인의 행위가 우리 단체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좋은 목적이 선한 목적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좀 걱정되는 바가 있으면 회장님께 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좋은 목적이 좋은 뜻이 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유력한 힘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으로 이렇게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에 앉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회원님들의 소중하신 뜻들이 대표단이나
저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작은 일이나마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문위원님들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은 아까 잠깐 소개하신다고 그랬죠? 예. 예, 잠깐만 5분, 3분 정도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한 두세 줄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의 길이라는 인터넷 신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기사에는 친일 자본 권력의 유구한 전통, 부정선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이 정부가 친일파 정부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의 방한 시 아베의 눈치를 보느라고 면담을 거절한 청와대라는 그 진실의 기사를 위시해서 친일 자본의 권력 유구한 전통 부정선거라는 기사까지 네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했고요.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는 청와대에 있을 때 일본군 장교복 차림에 일본도를 차고 있는 모습으로 방문객의 눈에 띄어 방문객이 놀라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은 친일파 이명박과 친일파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96분간 밀당으로 부정선거를 모의하지 않았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지난 대선은 부정과 불법과 조작으로 치러졌고 그 정직한 최소한의 처방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입니다. 대선의 문제점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걸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개표를 조작한 부정선거입니다. 홍표가 그 증거입니다. 빙산의 일각으로 필명이 싱하라는 김소연 후보 청관인이 서울시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체육관 개표소 심사집계부에서 개표를 청관하다가 박근혜 표 100표 다발 속에 문재인 표 10장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10장을 심사집계부 개표 종사원이 100장을 모두 세고 나온 것이 아니라 100장을 세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것이었으며 싱하라는 개표 참관인은 그 10장을 사진을 찍고 소리쳐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위원석으로 가서 항의하라고 그래서 그리 가서 항의하는 바람에 그 묶음 속에 문재인표가 얼마나 더 섞여 있었는지는 경황이 없어서 더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뚝 띄어서 다른 얘기 읽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개표방송 보도는 실제 개표 진행 속도보다 1시간 이상 빠르게 진행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개표 상황표의 공표 시각보다 방송 보도가 앞선 것이 도처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미리 기획 개표를 알고 있었던 듯 겨우 26.4% 개표 때 당선 유력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은 6.7% 개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미 투표 전날인 12월 18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고 실제 개표는 그 자료와 일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을 실제보다 높게 예상하고 개표 상황표를 미리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개표는 미리 만들어 둔 그 개표 상황표에 맞춰가면서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중앙선관위 서버와 개표소 전자개표기 제어용 컴퓨터가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됨으로써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표소 컴퓨터가 투표구와 투표수를 중앙선관위 투표구의 이름과 투표수를 중앙선관위 서버로 보고할 때 중앙선관위 서버에 미리 저장해둔 개표 상황표에 각 후보 투표율을 개표소 컴퓨터로 전송함으로써 그 명령에 따라 개표가 진행되고 그래서 공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읽겠습니다. 중요한 선거 사건들이 3사람이 있습니다.
김동완 전 중앙선관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들 합니다. 그들을 처벌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다음부터는 선거 부정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대책은 세워둬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영영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일당 독재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투표소 개표와 수자급 개표와 국민 감시를 골자로 하는 선거부정 방지법을 만드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제4의 기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줄을 읽겠습니다. 이에 민주실현 시민운동본부가 이 일도 할 것을 공식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드립니다. 의견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강세형입니다. 신분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전남 동부 지부장을 맡고 있고, 또 목회자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그 목회자 그룹이 있는데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페이지로 올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특히 본표 10표의 본표가 있었던 거는 제가 많이 강의할 때 다루지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금 더 세판 다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제가 곧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창립 선언문 연독을 송태경 장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창립 선언문을 방송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구호를 앞에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요. 앞에 사진 좀 많이. 누가 사진 좀 찍으셔야 되는데. 자, 이거 좀 이렇게 채워주시고, 우리 저 작업위원님까지 포함해서 운영위원님 다 앞에 놔주시겠습니까? 뒤에 경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2014년 가버리는 사악한 내세에 맞서 민중의 주권을 만방에 휘날린 동학농민항쟁 120주년을 맞는 해이며, 오늘 3월 1일은 일제협정에 맞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의 횃불을 높이 지켜든 독립만세 95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토록 뜻깊고 역사적인 해와 날을 맞이하여 민주와 자유, 자유와 평등,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은 모든 외세에 반대하고 모든 불의에 불구하며 모든 억압과 압제에 저항해온 반맞는 한결의 옹골찬 정기와 끈적인 생명력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온누리의 민주실현 시민운동본부의 창립을 선언하는 바이다. 노론벽파의 사대주의와 그들을 계승한 일제와 친일 세력의 공모에 의해 이 땅의 외적들이 침탈로 상처를 입고 제국주의 열강들의 파격에 휘둘려 동족상장과 분단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은 바 있으나 우리의 배달민족 한계는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민중의 주권을 면밀히 견뎌왔고 민주의 이상을 견결히 다져왔으며 민족의 정의를 올곧게 간직해왔다. 구국의 영령들이 보이겠던 우리의 강태는 4.19 혁명에 우문이 살아 숨쉬고 5.18 민주항쟁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며 역시 방정의 뜨거운 함성이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에 영수선 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두움의 역사가 남긴 그늘 또한 짙고 지나다. 이 민족의 신성한 총기를 갉아먹고 이견의 충정한 기상을 훼손하고 이 나라 민족의 고역을 쥐어짜온 한스러운 큰 역사의
그리고 반민족적 선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맹목적인 반공과 중공거리는 오늘도 우리의 얼과 혼을 질식시키고 이 땅을 어둠과 혼돈의 나라로 내몰고 있다. 이승만의 친일 독자와 박정희의 유신 독재, 전두환과 노태우 권위주의 김영삼의 사회 입은 정치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모두의 역사를 끊어내고 민주와 민중과 민족의 적정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진보와 정의를 구현하리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으나 몰 역사의 실패는 잠시뿐 또다시 이명박의 패도 정치와 함께 친일 매국의 음험한 세력들이 역사의 기임을 창칭하기에 이르렀다. 민중 스타일과 불의의 역사는 박근혜 정권의 출범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부정선거와 개표 부정을 통해 국민의 일권을 탈취하고 민주적 선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며 등장한 박근혜 정권은 도덕한 역사의 물질을 유신 시대로 되돌리고 상식을 비상식으로 정상을 비정상으로 돌리며 민생을 파탄의 입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이 나라의 땅에서 치욕 모욕의 역사를 단절하고 정의와 진리의 역사를 포괄하며 친일 반민족의 사회를 제압하는 것이야말로 통합혁명 이갑주 자주독립 95주년을 맞는 오늘 이 땅의 민족이라면 그 누구도 잠시라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민족 모두의 시대 사명이요 역사의 소명임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하늘 높이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모든 민주세력과 자주세력 그리고 평화통일 세력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민주의 촛불에 불을 지피고 민족의 들불에 바람을 일으키며 민족의 혼불에 불씨를 남기는 가열찬 실천에 떨쳐 일어서고자 하자. 이러한 대의를 위해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함께하는 모든 민족과 어깨를 걸고 우리의 온 머리와 온 힘을 다해 이명박의 구속과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향해 급히 먹고 굴절 없이 일로 매진할 것임을 온 천하에 밝히는 바이다. 그래야 우리는 첫째, 진정한 민주의 회복과 실현을 위해 이 한몸을 흔쾌히 바칠 것이다. 둘째, 민주의 실질적 자유와 국민주권의 탈환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다. 셋째, 도탄에 빠진 민생을 위해 보편적 복지와 평등의 실현에 진력할 것이다. 넷째, 반공과 중국의 음모를 분쇄하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화합을 완수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모든 국민들께 호소한다. 대외주의와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시장 국민운동본부의 숭고한 깃발 아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불의와 부패와 독재의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의로운 국가와 진정한 복지국가의 참된 세상을 다 함께 활짝 열어나가자. 2014년 3월 1일 민주시전 시민운동본부. 감사합니다. 끝나고 최대한 많은 분들 앞에 나와서 같이 한번 사진 찍을 테니까요. 전부 다 가능하면 나와서 앉기도 하고 해서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